정부와 기업은 원팀입니다. 기업의 수출과 수주에 도움되는 일이라면 뛰고 또 뛰겠습니다. 한때 중동붐 특수에 올라탔던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살라무 알라이쿰. 네. 아살람 알라이쿰. 예. 주차장에 그 낙타가 있던데 그거 타고 오셨나 보군요. 예. 끌고 왔습니다. 네. 그 왜 그 중동 경제통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뭐 개인적 인연이 있나요? 제가 20년간 애널리스트 생활을 했는데요. 네. 건설 회사와 그리고 중동 플랜트를 분석했고 또 공교롭게도 중동에서 한국의 건설사들이 수주를 가장 많이 했을 때 제 연봉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중동에 자스민 혁명 기억나세요? 예. 그때도 제가 중동에 출장 갔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자기 그 기자냐, 거길 왜 가냐. 그런데도 제가 다녀왔습니다. 중동 경제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예. 오늘 잘 모셨네요. 예. 네. 작년 11월에 이 사우디의 왕세자 모하메드 빈 살만이 한국에 왔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 다시 만나서 하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던 모양입니다. 일단 보고 오시죠. 이번 사우디 순방에서 우리 팀 코리아는 156억 불 이상의 수출 수주에 대한 MOU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우디에서의 성공은 1970년대 오일 쇼크 위기를 극복하는 디딤돌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복합 위기 역시 새로운 중동 붐을 통해 그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동발 투자 소식 솔직히 개인적으로 참 설레고 네. 기대가 큽니다. 네.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전체적인 규모를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해 1월에 빈살만 왕세자가 사우디 왕세자가 한국에 와서 40조 원 규모의 MOU를 맺고 갔어요. 네. 그래서 이번 순방하면서 그중에서 60% 정도가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21조 원의 신규 MOU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61조 원 정도 규모니까 굉장히 큰 규모의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과거에 한번 MOU와 계약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배운 적이 있거든요. 좀 다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MOU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냥 협상에서 일종의 양해각서 정도 맺은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약 맺는 데는 시간도 걸릴 수가 있고 안 될 수가 많아요. 한번 잘해보자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도 그게 다 우리한테 돈 벌게 해줄 거다 이렇게 보서는 안 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가지 정도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가 이번에 계약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건 MOU가 아니라 계약이 실제로 체결됐습니다. 아, 예. 체결된 거네요. 예, 이거. 그래서 첫 번째는요. 현대자동차가 중동의 첫 생산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억 달러 정도 규모로 해서 이제 전기차를 중심으로 해서 생산해내겠다. 그래서 사우디하고 공동 투자하는 계약이고요. 두 번째는 현대 엔지니어링과 현대 건설이 사우디의 자프라 가스 플랜트를 3.2조 원대 수주했습니다. 3조 2천억. 예, 이것도 계약이요. 네. 이것도 의미가 규모가 굉장히 크죠. 네, 규모 크네요. 세 번째 마지막은 네이버가요. 디지털 트윗 플랫폼이라는 걸 수주했는데 뭐 규모는 작습니다. 근데 지금 사우디가 스마트 시티를 계획 중이에요. 그래서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는 좀 의미 있는 프로젝트가 수주했는데 여기서 잘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대차와 현대 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은요 같은 그룹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어떤 딜이 있었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집 공장 져주면 이 프로젝트 수주해줄게. 이런 게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일단 해봅니다. 뭐 원래 이제 그런 거죠, 사업이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거 굉장히 다 좋아 보이는데 막 이렇게 즐거워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아라비아 상인 분들이 굉장히 돈에 밝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손해보는 일들은 안 할 거잖아요. 그런 네. 차원에서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좋습니다. 그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그렇죠.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사실 현대차가 중동에서 공장을 설립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지분 관계가 여기서 약간 이상해요.
현대차가 공장을 줘주고 심지어 브랜드도 쓰게 해주는데 현대차가 지분을 30% 가져오고 사우디 국부펀드가 70%를 가져갑니다. 네. 근데 지금 사우디는 경제 정책의 목적이 뭐냐면 오일 생산만 하다가 이제는 제조 국가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제조 공장이 필요해요. 어. 근데 제조 공장만 만드는 게 아니라 브랜드 있는 제조 공장을 유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차원에서 현대차가 사실 여기서 투자해 주는 건 그들한테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너무 고마운 일이죠. 그렇죠. 근데 왜 지분을 30%밖에 안 주는 거예요? 우리가 3이고 예. 사우디가 7이라는 거예요? 사우디 국부펀드가 70을 갖는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심지어 이 현대차라는 브랜드는요. 브랜드 가치만 24조 원이에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 브랜드를 거기다가 써주게 해주는 건 사실 굉장히 고마운 측면인데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아까 단일 프로젝트로 해서 3.2조 원대 수주를 했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좀 곰곰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걸 보여드릴 건데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이건 뭐냐면 19년 동안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건설사가 수주를 해서 공사를 해왔잖아요. 거기에 나온 영업이익과 적자를 보여드린 그래프입니다. 아, 19년간. 그런데 이때 보시면 잘 이익을 나지만 네. 2013년 이후부터 한 해에 1조 이상의 손실을 내요. 어우, 적자가 너무 큰데. 적자 폭이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그래서 제가 이걸 누적적으로 표현했더니 19년간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심지어 7천억 적자를 냈어요. 수주를 하는 게 다가 아니라 중요한 건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수주한 게 과연 돈을 벌 수 있느냐가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적자가 난 걸까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사우디를 중심으로 해서 중동에서 수주하면 가장 큰 제약 조건이 뭐냐면 일종의 사우디 제이션이라고 그래갖고 사우디 현지 업체와 사우디 인력들을 채용해야 돼요. 의무적으로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기술도 없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꾸 공기도 지연되고 공사비가 많이 드는 거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주한 금액보다 훨씬 더 원가가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거죠. 제가 중동을 여러 번 가봤지만 사우디에서 그 사막에서 한국의 근로자들과 엔지니어들이요. 맥주도 못 마시면서 엄청나게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적자를 이렇게 냈어요. 이거는 현대자동차가 지분은 30%지만 네. 거점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차 잘 만들어가지고 그쪽 중동부터 해서 북아프리카까지 잘 팔 수 있으면 이거 괜찮은 거 아닌가요? 괜찮을 수 있죠. 그래서 거점 차원에서 중요한 데 뭐냐면 차를 파는 건 좋은데 돈을 벌 수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2019년도에 사우디가 제일 먼저 도요다한테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요다가 사우디에서 차를 현대차보다 2배 이상 팔아요. 그러니까 먼저 도요다한테 가서 여기다 합작법인 공장 만들어서 사업 같이 해보자. 근데 도요다가요 3가지 이유로 거절합니다. 첫 번째, 너네 임금이 너무 비싸. 아. 그리고 내수 시장이 너무 적어. 세 번째는 협력이나 기술업체가 너무 적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돈을 못 벌 것 같아. 차는 팔지만. 그래서 거절을 해요. 그런데 한국의 지금 현대차가 여기 가서 차를 5만 대, 10만 대, 100만 대 팔 수는 있겠지만 과연 차를 팔아서 이익을 낼 수 있느냐가 저는 의문시 간다는 거죠. 아니 근데 이제 진짜-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아니 이런 이제 아픔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반면교사 삼아서 이제 앞으로 더 잘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아버지 세대 7, 80년대 중동에서 네. 예? 일꾼으로 가서 돈 많이 벌어왔잖아요. 아니 제 주변에도 있어요. 저희 이모부도 중동 사우디에서. 그렇죠. 예. 그때 예. 이제 오일 쇼크 때문에 오일 붐이 일어나서 오일 머니가 막 쏟아지니까 중동에서 플랜트나 건설 수주를 엄청 발주하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한국은 완전히 달라요. 그때 1980년대 한국의 노동자들이 중동에 17만 명이 한 해 가서 일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우리는 뭐냐면 노동 지박적인 산업을 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거기서 일한 급여가 임금이요. 한국에서 일하는 임금보다 3배가 비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벌어갈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지금은 근데 1조짜리 프로젝트를 하면요. 한국 노동자들이 200명, 300명밖에 하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방글라데시나 인도 분들이 와서 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산업 구조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주만 한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몸물이 아니라 이제 머리를 써야 된다고요. 과거처럼 자꾸 제2의 중동붐, 오일머니 하면서 관점을 흐리고 무조건 수주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 이제 우리가 우리 경제에 숨기누르고 엮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잘 살려야 되잖아요. 살려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께 응원하는 마음으로 조언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호기를 마련했어요. 왜냐하면 사우디에서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질 건데 한국이 가장 적합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처럼 자동차도 잘 만들어, 반도체도 잘 만들어, 배터리도 잘 만들어, 건설도 잘해 이런 나라가 IT도 없어요. 1등, IT. IT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에서 이런 대규모의 산업 설비를 맞추는데 한국 하면 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빈살만. 큰일 납니다. 빈살만. 큰일 날 뻔했어. 모하메드 네. 빈살만. 빈살만. 빈살만 왕세자가 네. 한국에 찾아온 이유이기도 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 네. 가서 수주하려고요. 그러지 말고 이제 우리는 갑이에요. 네. 그래서 당당하게 계약하고 안 하면 괜찮아. 네. 그러면 그들이 그럼 뭐 어떻게 하면 해주실래요? 아. 그러면 우리한테 지분 80% 줘. 우리 업체도 왕창 가서 근로자들 같이 가서 일할 거야. 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배짱 거래가 당당하게. 가능하다. 안 해도 당당하게. 괜찮아. 당당하게. KBS 창사 이래 가장 큰 방송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사과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도 내일도 더 라이브. 라이브.